왜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지?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이 기분. 사실 이 감정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뇌가 만들어낸 느낌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로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경제 심리학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돈 없다는 감정이 실제 소득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비교를 좋아하거든요. SNS를 보면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새 차를 사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동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끼죠. 문제는 이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뇌가 정말로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눈도 흐려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결정을 내리는 힘도 약해져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잘 모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돈 찍는 기계의 네 가지 시스템이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는 돈그릇입니다. 돈그릇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내가 다루어 본 돈의 크기를 말합니다. 10,000원을 주로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을 손에 쥐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 10명 중 6명이 은퇴 후에 파산한다고 해요. 현역 시절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큰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다루는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돈그릇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현역 시절처럼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고 급하게 잘못된 투자를 해서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큰 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침착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돈그릇은 경험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심리입니다. 돈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옵니다. 월급도 사업 수익도 투자 수익도 결국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신용이 생기고 신용이 생기면 돈이 따라옵니다. 돈의 역사는 사실 신용의 역사와 같아요. 옛날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지만 점차 약속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줄게 이렇게요. 그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돈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가치 창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멉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반면에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간이 아니라 결과물을 팔아요. 미스 레이첼이라는 유치원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언어 발달이 늦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유튜브에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구독자 700만 명을 보유하며 연간 최대 200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사로 남았다면 평생 벌기 어려운 금액을 이제는 매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 레이첼은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고 영향력 방정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어라 일할 필요가 없어요. 주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이번 주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전해볼까 하다가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7년 후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평균 32% 높은 연봉과 업무 만족도를 보였다고 해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성공과 불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요. 그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시스템 중에서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나만 돈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만 보는 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지? 왜 돈이 안 모이지?
이 질문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내 기분만 더 나빠질 뿐이죠. 하지만 해결을 보는 사고는 다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작은 거라도 시작해볼까? 이 질문들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국 변화가 일어나요.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습 수업을 했어요. 5달러를 미천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죠.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어 다양한 장사를 생각해냈어요. 5달러로 캔을 사와서 재활용해 판다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값싼 정비용품을 사서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죠. 하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건 뭐였을까요? 바로 5달러와 학생들의 시간을 판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수업을 시작하기 5분 전에 시간을 기업에 판 거죠. 그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5달러에 그 5분을 사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결국 5달러짜리 물건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학생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단순한 사고 이동이 돈을 끌어오는 사람과 돈을 놓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인식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중고로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작은 금액을 의도적으로 다루며 돈 그릇 확장하기입니다. 10,000원짜리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세요. 커피 사 마실까, 저축할까, 투자해 볼까?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돈을 다룰 때도 침착해집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돈을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3번 미세 성공 체크하기입니다. 성공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작은 것도 괜찮아요. 시간 약속을 지켰다. 계획한 대로 실천했다.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칼이라는 신인 배우가 있었어요. 그는 아침마다 전날 자신이 잘해낸 일을 5가지 이상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의 멘토가 도와줬죠. 작은 성공도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 칼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대했어요. 자신이 잘한 많은 일을 전혀 성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정말로 좋은 능력을 지녔고 이를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대본의 대사를 암기하는 능력이 매우 좋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촬영과 관련된 많은 것을 스스로 습득해왔어요. 그가 단역으로 출연하던 영화의 주연 배우가 그를 점차 아끼게 되었고 촬영팀장이 칼에게 조언을 구하는 빈도도 점차 잦아졌죠. 이렇게 성공 일기를 쓰면서 칼의 자의식은 높아졌고 그의 삶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을 파는 사고를 버리고 가치 창출 질문 던지기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득은 제공한 가치 곱하기 그 가치를 제공받은 사람 수라고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5번째, 신용 심리를 높이는 작은 약속 지키기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작은 약속을 정하고 반드시 지켜보세요. 그게 나 자신과의 약속이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든 상관없어요.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이면 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 돈도 따라옵니다.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타인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죠. 돈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집니다. 왜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을까? 이 질문의 답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부족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감에서 벗어나려면 4가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 그릇, 신용 심리, 가치 창출 구조, 자기 효능감. 이 4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만 돈이 없는 것 같다는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지금 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중이구나.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전략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됩니다.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듭니다.